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하루 조금 난잡하고 좀 보던 섹터들 중에서 올라왔던 종목들도 있었지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던 종목들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까탈스러운 날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 원래 보통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오후에 좀 돌려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매정하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한 방향으로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원한 반등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뭐 살짝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게 됐지만 얼마 되지도 않죠. 그래서 뭐 그냥 오전부터 장마감 때까지 뭐 계속 쭉 밀렸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1분봉으로 봐도 그렇죠. 잠깐 이때 돌려주나 왜냐면 쌍바닥 찍고 좀 돌려주나 싶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쭉 밀렸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하락했던 거 그대로 오늘 다시 다 뱉어내고 이 21선 부근에서 뭐 반등이 좀 나오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50에서 900 사이 계속해서 박스권 좀 갇혀있는 모습이고 일단 제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00포인트를 뚫든 850포인트를 뚫든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좀 뚫어주면은 850포인트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저점을 바라보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900을 뚫어주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상방으로 트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박스권에 좀 갇혀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고 잠시만요. 오늘 일단 뉴스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좀 갑자기 설정해 놓은 게 바뀌어졌네요. 일단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원달러 환율 오늘 좀 올랐죠. 그래서 어제 저녁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했으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환율이 좀 오를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좀 영향을 좀 안 좋게 미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다시 돌려줄 줄 알았는데 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좀 내려왔지 않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산자부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선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집게미 요거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호텔 서비스 운영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로보티즈 개별적으로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좀 넓게 봐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붙고 있고 앞으로 이 로봇 테마에 대한 사업의 가치 확장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로봇은 아무래도 미래의 인력을 대표할 만한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사업 확장 및 투자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크게 보고 그리고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저점 및 눌림목에서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SKT 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 서울의 5G X의 지존 구축 로봇 헬스케어 힘준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에서 대전 5GX 에지존 운영을 해가지고 고객 접속 효율성을 높이고, 보시면은 초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게임, 로봇 등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G, 앞으로 또 나오는 미래 6G, 6G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게 메타버스, 뭐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NFT 등등, 이제는 이 주고받는 데이터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속도도 빨라야 되고 용량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5G, 6G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5G 이거 나오는 이유도, 이런 5GX 에지존 이런 걸 운영하는 이유도 전부 다 로봇, 초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게임, 뭐 메타버스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곳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도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로봇, AI, 헬스케어 등 5G 특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력도 확대한다. 그래서 로봇, 메타버스, 헬스케어, AI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두산 로보티스 북미 협동 로봇 시장 공략을 한다. 해가지고 이거도 로봇 관련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오토메이트 2022에 참가한다고 밝혔고, 거기서 솔루션, 자동화 기술 솔루션 전시회로 자동화, 로봇, 모션 제어 등 세계적 기업들이 제품 및 솔루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인데, 이제 거기서 로키라는 로봇을 테마로 협동 로봇, 다음에 3D 단순 반복적인 일을 대신함으로써 사람이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수이자 파트너라는 의미를 담은 로키, 그거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회사가, 이 두산이 이 오토메이트라는 오토메이트에 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가를 함으로써 만약에 대기업들이 미국 또는 뭐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뭐 로보티즈, 에브리버, 로봇, 휴림로봇 등등 관련 로봇 섹터들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오토메이트에 참가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로봇 시장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 앞둔 삼성 로봇 기대 부푼 협력사.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 M&A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삼성 M&A 발표 좀 어디 회사로 나오는지 좀 봐야 할 것 같고, 삼성도 로봇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K방산 입는 로봇으로 무장을 한다 해가지고 방위산업 기업들의 신무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입는 로봇이. 그래서 로봇이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NFT, 디지털 이쪽은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스마트 주소 정보 플랫폼 구축 AI 로봇 배송 시대에 연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이 모든 분야에 맞추어서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카카오 메타버스 첫 단추는 오픈링크, 몰라도 소통 가능 해서 이제 메타버스, 카카오 메타버스가 이제 나오는데,
카카오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카카오 관련된 메타버스 기업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도 로봇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뉴스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확대, 시장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첫 단추예요. 첫 시작.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다음에 동부건설도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동부로 업무 효율 높인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뉴스이고요. 기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신형 니로 EV 탄다고 하네요. 그래서 니로 EV 체험 공간 기아 에코빌리지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기 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메타버스 NFT 창작 활동 지원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 국제사회 역할 강조한 윤정부 과제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오늘 생각보다 좀 시원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재건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재건은 계속해서 이어질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편의점 소주 발주 제한 주류 대란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화물연대에서 지금 기름값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기름값도 오르다 보니 운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주 발주 제한되고 주류 대란이 오나. 그리고 나인테크 ATC 플러스 연구개발 기업 선정. 그래서 나인테크가 좀 최근에 좋은 호재성 뉴스가 많이 붙어지고 있는데 나인테크 좀 개별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아까 소주 대란처럼 물류 대란 현실화되나 좀 봐야 할 것 같고 금호석유화학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소재 어제 얘기했던 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북한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 해가지고 방산주 오늘 좀 올라왔었는데 어제 제가 방산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방산주도 북한 계속 뉴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튀어 올라와주기 때문에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8발 발사에 8발로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친환경 관련해서 태양광, OCI, 하나솔루션, 구견 GNM 이렇게 등등 있고 풍력은 CS 베어링, 유니슨, CS 윈드 스페코, 수소는 유니크, JNK 히터, S퓨어셀, 두산 퓨어셀, 원전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오리기술, 우진 일진파워, 서전기전 이렇게 있는데 원전이 지금 여기서 제일 힘이 좀 약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원전이 계속해서 주도 섹터를 하면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간 모습이라 그런지 좀 원전이 제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태양광, 풍력, 수소 좀 관련해서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태양 관련해서 OCI 일단 오늘 아침에 갭을 떠서 시작했지만 올렸다가 바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3일선 부근 단기 반등이 나왔죠. 13만 2천원짜리 그래서 13만 2천원 부근 이 부분에서 단기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태양광, 친환경 관련 애들은 3일선, 5일선 자리를 좀 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OCI 오늘 3일선 부근에서 좀 깔끔하게 잘 나온 모습이고 SD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은 오늘 3일선까지 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높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왜냐? 오늘부터 좀 단기 가열에 좀 들어가면서 조금 뭐 그냥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서 종가에 살짝 좀 돌려주긴 했지만 얘는 단기 가열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한 5일선 좀 올려주면서 5일선 자리 매매를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는 CS 베어링 오늘 얘가 좀 생각이랑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여기 19,100원짜리 오전에 좀 만들어 놓고 다시 돌파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좀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3일선 북은 좀 시원하게 반등 나와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아주고 유니슨 한번 볼게요. 유니슨이 오늘 좀 괜찮은 움직임 보여줬죠. 유니슨도 내나 좀 5일선 3일선 자리 볼 수 있었는데 애초에 오늘 시가가 3일선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일선 부근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난창 막바지에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아무래도 얘는 좀 세력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코 또한 마찬가지죠. 3일선 자리 좀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전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성 관련해가지고 우린 BTS, 삼성 스펙, 삼성 머스트팩 5호, 로보티즈, 휴림 로봇, 그다음에 뭐 스맥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로봇 섹터 중에서 스맥 오늘 움직임 보시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올렸다가 다시 매물 털고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을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오전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오후에 돌파한다. 이렇게 해서 돌파한다. 요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A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성격이 좀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갈 때 그냥 짧게 먹고 빠져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린 BTS 오늘 시가 좀 나쁘지 않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캔들의 시가 그 다음에 몸통 부분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시가가 여기 사이에서 위치를 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시세를 주나 요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좀 계속해서 밀리길래 생각대로 오늘 좀 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도 좀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러우 관련해가지고 재건 관련주 해인, 도화엔지니어링, KH건설, 다스코, 뭐 서암기계공업, 서현탄메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해인이랑 서암기계공업을 좀 위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해인 보시게 되면은 해인도 일단 오늘 시가 자체가 3일선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을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얘가 5일선 부근이 자리가 1823원, 11,0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11,000원 부근 조금 깔끔하게 좀 반등이 나왔었고 서암기계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뉴스를 붙여주면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자리가 쌍바닥 자리 9,600원이 쌍바닥 자리가 되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만원대로 올라가면서부터 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선이 좀 더 세게 만들어지면서 다시 만원대 안으로, 만원대 밑으로 안착을 했는데, 얘도 이제 여기 앞에 1650원 여기만 넣으면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승형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 시가 좀 괜찮게 출발하면은 이 음봉 잡아먹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조정을 좀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식량 관련해서는 한일사료, 팜스토리,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식량 애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좀 까탈스럽고, 그래서 오늘 한일사료 말고 팜스토리 매매를 했었는데 얘도 생각보다 조금 쉽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고점 만들어 놓고 돌파하고 저는 더 위에까지 봤죠. 왜냐? 여기 볼린저 밴드 상한선 어느 정도 좀 터치를 해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는 딱히 뭔가 주도하는 테마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전에 천연가스도 올라오고 있었고 기름주도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전쟁 관련 테마로 좀 올라와주나 싶었는데 야속하게도 내려가주는 모습. 그래도 GSE 얘가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 오전에 고점 만들어 놓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돌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에스폴리텍 오늘 올라왔었는데, 얘도 종목을 보면은 계속해서 꼬리를 좀 달아요. 꼬리를. 그래서 종목이 깔끔하지는 않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모습은 얘가 장기 이동 평균선 481선 위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고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좀 그런 차트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매를 하게 되면은 481선 부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서 옆으로 지금 올라왔다가 한번 눌림 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요 사이를 좀 박스권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박스권 돌파 매매를 보든지 아니면은 481선 반등, 기술적 반등 매매를 보든지 눌림 매매를 하는 거죠. 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대랑 관련해가지고 무학, 제주, 맥주, 화이트 진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막 바지에 좀 올려줬어요. 무학 장막 바지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장마감 여기서 끝났는데, 아마 이게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매집봉이 되면서 이게 기준봉이 되면서 앞으로 차트를 그려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시가를 깨지 않는 한 계속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다음에 제주 맥주. 제주 맥주는 무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1차 손절 라인, 2차 손절 라인 이렇게 잡아가지고 매매를 좀 계속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관련해서는 동방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금요일날보다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여기 좀 금요일 시가가 깨지 않고
점점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으니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또한 어느정도 바닥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누리호 관련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AP선, 시트랙I, 세트랙I,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수출 관련 내용 붙여주면서 또 괜찮은 움직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53,000원 부근 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53,000원 부근 딱 지지해주는 거 보고 아 오늘 이놈은 가겠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뭐 시원하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만약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351선 매매가 제일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좀 많이 눌린다 싶으면은 11선 매매까지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급등주가 아니라 천천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5일선, 11선, 길면 21선까지도 좀 단기 눌림 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9일 아이고야 6월 9일 이제 잠시만요. 이제 6월 9일 내만년의 날이라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6월 10일 한중 5월 소비자 물가지수 OECD 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이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더 열어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주 막바지에 소비자 물가지수 OECD 회담 내만년의 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영하면은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도 계속해서 보던 테마들 위주로 해서 여기 정리해둔 테마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교육이나 리딩 관심 있으시면은 위에 번호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넣으시면은 친절하게 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